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이죠. 아침에 시작할 때는 미국 쪽에서 기술주들 움직임이 좀 플러스로 긍정적으로 끝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플러스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강하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뭐 순간적으로 장 시작 후에 한 30분 만에 쭉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말이 많이 바뀌었었죠. 자, 뭐 15개 국가, 미국의 흑자를 많이 내는 15개 국가에 관세를 집중 부과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 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20%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이후에 또 다른 협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조정해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시장도 전부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각국별로 지금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데요. 일본은 강보합 정도가 돼 있죠. 대만도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약보합이더니 지금 또 강보합, 약보합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 0.3% 정도 플러스니까 강보합권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아시아 시장도 어떤 쪽으로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 수급 상황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 꽤 많이 팔죠. 지금 현물 시장에서도 오늘도 약 3,9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7,6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7,600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지만요. 이 미결 작정 부분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안 좋을 것 같아라고 매도 친다기보다는 그런 거죠. 야, 이거 내일 트럼프 관세도 있고 내일 모레네요. 금요일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선고도 있고 그러니까 좀 포지션을 정리해놓고 좀 가볍게 해놓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수급 상황들을 보게 되면 조금 안 좋은 듯 보이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럴 때는 섹터별로 잘 찾아 들어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죠. 자, 오늘도 3개 섹터 정도를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화장품 섹터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저 방산하고 세 번째 로봇 쪽을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제가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방산하고 로봇 거품을 물고 얘기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했어요. 3월달 이후로 3월 초에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었거든요. 방산하고 로봇은. 자, 이제는 뭐 슬슬 좀 노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장품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이 화장품 섹터를 얘기해드린 지도 뭐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방산, 로봇, 요런 쪽들을 보느라고 뭐 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는 화장품 섹터도 어느 정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 미국에서 프랑스를 제쳤다라는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그런 뉴스는 어제 나온 게 있었죠. 뭐 그 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주가는 탄력 있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서 올해 10월 달이긴 하지만요.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참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쪽 분위기는 중국 정부 쪽은 우리나라에 많이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할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지금 우리 좀 저 시위하는 일부 분들이 중국을 막 굉장히 막 욕하고 막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같았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진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법도 한데요. 지금 현재는 중국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 게 우리나라하고 관계 개선을 상당히 많이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다라면 그쵸? 미국 쪽에서 막 저렇게 강하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향후에도 압박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짜로 뭐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붙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관계 개선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화장품 섹터는 대표적인 중국 관련 섹터가 되죠.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데 이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하고 관계 개선이 된다라면 또 다른 날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목으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괜찮아요. 뭐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노려볼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인데 이 한국 화장품 제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가 끼가 있어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도 제가 화장품 쪽들 장기 투자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과거에도 뭐 한 수년 전입니다. 그때 화장품 섹터들 조금 뭐 말씀드릴 때는 이 한국 화장품 제조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트레이딩 용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리 생각해봐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 실적 보시면요. 연간으로 놓고 보면 2020년, 2021년 이때는 뭐 매출액 600억 나오고 적자 기업이었죠. 영업이익도 적자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지만요. 지금 최근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좋아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2023년도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이 1000억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작년 실적 보면 매출이 16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화장품 OEM, ODM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그만큼 일감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영업이익 90억 나오고 작년에 영업이익 265억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적자 날 때 같은 경우는 뭐 이 밸류에이션이란 잣대를 갖다 대기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금은 갖다 대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265억이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 일단 그 끼가 발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잠시 뒤에 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내부 상황하고도 탄핵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좀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도 못 살 거 없는 그런 종목이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 잘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방산 섹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방산 섹터도 3월 초에 얘기를 하고 정확히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3월 5일이었더라고요. 수요일 날. 이날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언급 자체를 안 했는데요. 자, 이거 방산 섹터도 좀 너무
이렇게 과하게 움직였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컨트롤 타워가 없는 그런 시간이 지속되길래 뭐 지금 이제는 조금 천천히,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간을 갖고 노려볼 섹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는 뭐 슬슬 분할 매수도 가능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고객이 폴란드잖아요. 폴란드하고 뭐 K2 흑표전차 2차 계약도 예정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원래 이 부분을 폴란드하고 방산 2차 계약을 작년 12월 달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마무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12월 3일 날 계엄이라는 일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뒤로 늦춰졌어요. 그리고 폴란드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4월 말까지는 이 계약 체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계약 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폴란드 측 사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쪽에서 총 떼먹고 협상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원활하게 좀 체결이 되고 그러면 방산주 전체적으로도 다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삐끗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렇죠, 또 한번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상태는요, 방산주 전체로는 이 부분이 결정이 나기 전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좀 어느 정도 매수하시고, 만약에 폴란드하고 계약 체결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 배팅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폴란드하고 계약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좀 충격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죠. 자, 말씀드릴 종목은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폴란드하고 계약 체결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자, 그래서 뭐 그 천무 다련장 로켓에 들어가는 뭐 거기 좀 부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LIG 넥스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저쪽하고 폴란드 쪽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거는 K9 자주포, 그다음에 또 K2 흑표전차, 그다음에 뭐 203 다련장 로켓, 뭐 그리고 FA50 이런 부분들입니다. 직접 관련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계약 체결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 안 되는 건 큰 손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게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그럼 LIG 넥스원도 같이 조정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스원은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요. 뭐냐 하면 LSM이라는 우리 수출을 하게 되면 주로 천궁2를 수출했죠. 지금 뭐 UAE나 그다음에 사우디, 이라크 이쪽에 수출한 것도 전부 다 천궁2를 수출했습니다. 이건 대공 미사일인데요. 그거 외에 지금 작년에 개발 완료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하려고 생산 중인 미사일이 있죠. 그게 LSM이라는 미사일입니다. 자, 이 LSM 같은 경우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에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도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 요게 지금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그거 막 생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관심 갖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천궁2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뭐 천궁2는 2030년도까지 수출할 물량들, 만들어야 되는 물량들, 이 계약 체결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장 캐파도 좀 늘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또 다른 모멘텀은 LSM이라는 거예요. 이 LSM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천궁2를 도입했던 이라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유럽 국가들 쪽에서도 이 LSM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 방산주들 다 마찬가지 조정 많이 받았죠. 자, 좀 말씀드렸듯이 아까 폴란드하고 계약이 하나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냥 다 질러
요거는 조금 곤란하겠죠. 자, LIG 넥손 같은 종목들 분할 매수해서 좀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요일에는 어쨌거나 인용이든 기각이든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는 총대를 메고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방산주들에서 가장 큰 리스크였어요. 자, 하지만 금요일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뭐 이제 찬찬히 노려보셔야 되겠죠. 자, 방산주 중에는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LIG 넥스원입니다. 자, 시청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다음 섹터는 로봇 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로봇 주식들도 참 진짜 작년에 어지간했습니다. 이때였죠, 이때. 옆으로 막 기던 구간. 그리고 12월 달에는 비중 30%까지 실으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주식을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얘기할 때도 투기적인 종목들을 얘기를 해드리지 않는데요. 30% 이상은 한 종목이 비중을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비중을 많이 실는 경향이 있는데 30% 이상이라는 거는 정말로 그 회사 식당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정도도 알 수 있을 정도라 해야 돼요. 제가 30%까지라고 말씀드리면 실을 수 있는 비중의 그 맥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너무 올랐죠. 2월 달에 너무 올랐습니다. 자, 뭐 아무리 그 삼성의 콜옵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작년 12월 달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1만 원 넘어갔을 때요. 그 전에 원금 회수는 했고 41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 이날이었겠네요. 이날 41만 원 이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20%를 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물량을 어제 채웠습니다. 자, 이거 왜냐하면요. 지금 이 급등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죠. 목표치들을.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대입을 해보면 되는데 자, 고점이 42만 9천 원이죠. 피보나치 수열에서 1차로 조정받으면 그 조정받는 폭이 한 38.2% 정도를 봅니다. 뒤에 거 떼내버리고 38% 정도 계산해보면요. 지금 가격대 정도가 나와요. 어제 가격대, 지금 현재 가격대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50%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 조정을 받으면 61.8% 고점 대비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계산해 본다라면 지금 이제 1차로 조정받는 목표치 근처까지는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봇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분할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로봇 쪽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뭐 전 코너에서 MSCI 관련되는 얘기는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 5월달이잖아요. 이게 정기 편입이. 그러니까 이제 4월 중하순으로 가면 그런 얘기 슬슬 나올 겁니다. 그거 외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됐을 때 시가총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30조 정도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될 때 그때도 이 로봇주 전체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얘기를 더 할 시간은 안 되겠네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정에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을 지금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내 얘기입니다. 내일 모레면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미리 살펴봐야 돼요. 자, 공통분모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산 쪽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총대 메고 이거를 추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결정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사람이 생기겠죠. 공통분모는 방산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가 있고 기각이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인용이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섹터가 좀 날개를 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인용이다. 뭐 제가 딱 나눠서 얘기해 드리는 게 한쪽을 말씀드리니까 있지도 않은 제 정치 성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두 쪽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요. 화장품 섹터 지금 미리 선침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노려보시고요. 나는 기각이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전 섹터를 노려보시면 됩니다. 자, 두 섹터가 이렇게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요 두 섹터 한번 자기가 확신하는 쪽, 요런 쪽을 미리 선침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시청자님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